안녕하세요. 대만 설명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대만과 한국의 좀 비슷한 문화와 좀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만인 와이프와 살다 보면 간혹 깜짝깜짝 놀래곤 합니다. 저보다 대만인 와이프가 오히려 저에게 이런 거는 한국하고 대만하고 비슷하네, 이런 거는 좀 많이 다르네, 이렇게 많이 느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리해보고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같은 유교 문화권이기도 해서 비슷한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만도 숟가락을 밥에 꽂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국에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밥에다가 숟가락을 꽂으면 난리가 나죠. 혼 많이 납니다. 이거는 제사 지내는 분들은 알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지요. 제사를 지낼 때 차례나 죽은 사람 먹으라고 밥에다가 숟가락을 꽂아 놓죠. 그 연유가 클 겁니다. 대만도 밥에다가 숟가락을 꽂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만에서도 사람 이름을 쓸 때 붉은 펜으로 쓰는 것을 터부시 여깁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국에서도 아마 지금도 예전에 그 문화가 관습이 남아 있어서 한국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에서도 붉은 펜으로 사람 이름을 쓰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만도 한국만큼이나 사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것도 같은 연유입니다. 죽을 사자라고 해서 싫어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4층이 있는 경우도 많지만 4층이 없는 빌딩도 한국처럼 꽤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도 4층을 안 만들거나 그러진 않죠. 대만도 많이 변해서 사자를 크게 터부시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한국과 비슷하게 사자를 싫어합니다. 그와 반대로 대만인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하는 한국인들의 습관이나 방법, 생활 양식 등에 말씀드려보면요, 사과 깎는 방법입니다. 한국은 과일을 깎을 때 왜 안쪽으로 칼을 밀면서 깎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감자 칼로 깎는 경우도 있고요, 바깥쪽으로 밀면서 과일을 깎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사과를 잘 깎거든요. 길게 아주 잘 깎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과 같이 살 때는 사과만 생기면 저에게 깎아보라고 시킵니다. 제가 사과를 잘 깎기도 하지만은 사과 깎는 방법이 굉장히 대만인들에게는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면 그 사과 깎는 법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숟가락을 밥에 안 꽂거나 사람 이름 붉은 펜으로 안 쓰기, 사자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한국인을 만나봐서 그렇다기보다는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신기합니다. 저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와 비슷하네. 저것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네. 저건 또 많이 우리나라와 다르네. 이러면서 더 아마 K-팝이나 K-드라마에 더 빠져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와이프를 보면 좀 섞어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의외로 비빔밥으로 먹는 스타일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섞어 먹는 거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이것은 대만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어떤 식문화가 좀 섞어 먹는 문화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쌈도 그렇죠. 쌈도 어떻게 보면 다 조화롭게 우리는 싸서 한 번에 먹는다는 개념인데, 비빔밥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는 그 섞어 먹는 것을 조금 이상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비빔밥을 자주 먹는데요, 와이프에게 주면 섞지 않고 다 따로따로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따로따로 먹냐 그랬더니 이게 더 편하다고, 재료의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대만 분들이 섞어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또 하나 대만인들이 신기하게 느끼는 건요, 이것도 한국 제사 지낼 때의 풍습입니다. 저희는 제사나 차례 지낼 때 과일을 머리를 다 치잖아요. 그런데 대만에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대만도 차례 문화와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아주 복잡하게 차리거나 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과일도 올리고 여러 가지 음식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과일은 안 빠지고 올리는데, 그냥 우리나라처럼 머리를 쳐서
올리지 않고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대만 분들이 K 드라마를 보거나 할 때 굉장히 자세히 보기도 하고 신기해하는 것이 왜 제사나 차례 지낼 때 과일 머리를 깎는지 저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제가 대만 살면서 가장 한국과 대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다르다고 느낀 것은 오토바이에 관한 문화입니다. 대만은 오토바이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오토바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스쿠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한 대가 아니라 각각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회사 갈 때는 각자 스쿠터를 타고 회사에 갑니다. 그리고 차는 거의 주말에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한국인들은 보통 오토바이 타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대만에서도 위험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쿠터가 그냥 하나의 생활입니다. 자전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전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사고가 많이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다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아해서 물어보면 위험한데 왜 타냐고 물어보면 오히려 잘 대답을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아마도 이것은 아예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만에 와보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스쿠터에 아이들 1명, 2명을 태우고 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기 교육도 아니고 아이 때부터 걸을 수만 있으면 바로 이제 스쿠터를 타게 됩니다. 유치원 갈 때도 타고요. 학교 갈 때도 탑니다. 심지어 스쿠터 위에서 자는 아이도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이 스쿠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스쿠터는 그냥 자전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생활의 한 일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대만에서는 경찰들이 다 스쿠터를 타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좀 위험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스쿠터를 다 타고 다니니까요. 좀 귀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만인들에게는 스쿠터라는 것이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스쿠터는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차를 타다가 스쿠터로 바꾸면 이게 불편하네, 비가 와서 불편하네, 이런 부분이 많을 텐데 스쿠터를 먼저 항상 이용을 하다가 차를 타니까 오히려 차가 스쿠터에 비해서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대만인들에게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갈 때는 스쿠터를 항상 타고 갑니다. 저도 대만에 처음 와서는 왜 이렇게 돈도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스쿠터를 저렇게 고집을 해서 타고 다니나, 실제로 그래서 제가 사고율도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망률도 조사를 해보고요. 여기서는 사망률이나 사고율이 낮은가 싶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리를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그 사고 사례를 많이 목격을 합니다. 정말 끔찍한 사고 장면을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보통은 한국인들은 그렇게 머리에 이제 세뇌가 되어 있잖아요. 오토바이는 좀 예전에 사람들은 좀 나쁜 사람들이 타는 것, 위험한 것,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만 대만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하나의 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나의 고정된 잣대로 타인을 평가하거나 다른 문화를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만인 와이프가 신기해했던 한국과 대만의 비슷한 문화와 좀 다른 문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토바이 문화에 대해서 문득 생각이 나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